베네수엘라에서 1분 사이에 2차례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6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구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2,500명의 한인이 집결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현장은 태극기 아래 뜨거운 동포애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되돌려보내는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 IT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도 유지하면서 수십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우정청이 연방정부의 유권자 명단을 넘기지 않는 주에는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오늘 이 행정명령 일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에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성과를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행사가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5세 미만 성인이 사상 최대 규모인 2,5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1분 사이에 2차례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64명이 숨졌습니다. 100여 만의 강진으로 수도 카르카스와 해안 지역에서 건물 수십 채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구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지 당국이 오늘 오전 발표한 집계로는 2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저녁 규모 7.2의 지진이 북부 해안을 강타한 데 이어 약 40초 만에 규모 7.5의 더 큰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100여 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덮친 가장 강한 지진 중의 하나로 진앙은 수도 카르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05마일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 모론 인근이었습니다. 수도 카르카스에서도 건물 붕괴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건물에서 뛰쳐나왔고 돌아봤을 때 벽이 통째로 사라져 거리에서 지방 가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카라카스 북쪽 해안의 라과이라 주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른 지역의 구조팀을 라과이라로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라카스 일부 지역은 정전과 통신 두절이 이어졌고 수도의 주요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도 손상돼 폐쇄됐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멈췄고 학교도 며칠간 문을 닫습니다. 당국은 여진으로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건물 밖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원과 주택 복구를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색 구조팀과 의료, 인도적 지원을 즉시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모든 기관에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카타르 등도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5일 일본 동북부에서도 규모 7.2의 지진이,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 모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일부 부상자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상과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일본과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남미판과 카리브판 경계에 놓여 있어 이번 지진들이 직접 관련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공에 0대1로 패하면서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내용은 아쉬웠지만 뉴저지 포트리의 응원전만큼은 뜨거웠습니다. 2,500여 명의 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마지막까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고 현장은 뜨거운 동포애로 가득했습니다. 승리는 없었지만 응원은 빛났던 응원전 현장을 김은지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는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보기 위해 한인 동포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어젯밤 9시 30분 기준 현장에는 약 2,500명이 집결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어린이, 청년, 어르신까지 남녀노소가 함께했고 한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대 앞뒤로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놀았고 관중석에서는 붉은 응원복과 태극기가 물결을 이뤘습니다. 포트리 경찰과 소방국도 현장에 나와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상공에는 드론 2대가 띄워져 인파 상황을 살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도 단체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1차전보다 관중은 다소 늘었지만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경기 시작 전부터 함성과 박수가 이어졌고 현장은 그야말로 축구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체육회와 축구협회 관계자들, 한국 국회의원 2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에서도 시장과 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동포들과 함께 응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후반 18분 남아공의 타펠로 마세코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순간 현장에서는 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응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을 외쳤고 공격 장면이 나올 때마다 현장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마음으로 동점골을 기다렸지만 끝내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승 2패, 승점 3점으로 A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오르는 만큼 아직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력 진출 기회를 놓친 한국은 남은 조별리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포트리 현장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많은 동포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고 아쉬움을 아는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뉴저지의 응원은 마지막까지 뜨거웠습니다. 이날 포트리는 승패를 넘어 동포들이 태극기 아래 하나로 모인 밤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잇따라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되돌려보내는 이른바 미터링 정책의 재도입 가능성을 인정한 데 이어 IT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 결정에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터링 정책과 관련해 6대3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민법상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 미국에 도착한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실제로 국경을 넘기 전에는 미국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멕시코 측 국경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당국은 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경우 망명 신청자의 입국 및 접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터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경 혼잡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확대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정부가 사실상 망명 신청 자체를 막는 결정이라며 더 많은 인명피해와 불법 입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이민 사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겁니다. TPS는 내전이나 재해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가 출신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IT 약 35만 명, 시리아 약 6,100명이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됐으며 전체 TPS 수혜자 약 130만 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망명 보호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우정청이 연방정부에 유권자 명단을 넘기지 않는 주에는 우편 투표용지 배송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규제 행정명령을 따르겠다는 건데 연방법원은 오늘 이 행정명령 일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이너 미 우정청장이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유권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주에는 우편 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이 주가 부재자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으면 우정청이 투표용지를 배송할 거냐고 묻자 스타이너 청장은 이번 규정안대로라면 배송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나왔습니다. 우편투표 부정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정청에 등록된 명단에 오른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각 주는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발송, 반송 봉투에 붙는 고유 바코드를 우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연방선거 30일 전 또는 주법상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명단이 없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연방 본선거와 특별선거, 결선 투표에만 적용되며 예비선거와 해외 군 부재자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헌법상 주가 관리하는 유권자 정보를 연방정부가 뒷문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이너 청장은 우정청은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용지가 올바른 유권자에게 가도록 하는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규정 자체도 누구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할지는 각 주가 전적으로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막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재까지 올해 중간선거 예비선거의 우편투표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전망이며 워싱턴 DC의 비슷한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에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국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적 기념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가 어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776년 독립선언 이후 미국 건국의 250년을 기념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등 해외 영토가 참여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소개합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 내셔널몰에는 대형 무대와 전시 공간이 마련됐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건국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개막식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od Bless the USA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운동을 미국 독립혁명에 비유하며 워싱턴 기성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되찾았으며 번영을 되살렸다.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앞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며 외교 성과를 부각했고 미국은 다시 자존심과 존엄,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 편대 비행, 미 해병대 군악대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새로운 행사 공간 조성과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형태의 기념물, 미국 영웅 국립정원 건립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당초 국민통합과 건국정신을 기리는 축제로 기획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사실상 지지층 결집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연 예정 가수들은 정치적 색채가 강해졌다는 이유로 출연을 취소했고 행사 전반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며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에어쇼와 불꽃놀이, 군악대 합동 공연 등 최대 규모의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동안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꼽혀온 금과 은,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친 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계감을 더 키웠습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사들이던 자산들이 달러가 강해지자 한꺼번에 팔려나간 겁니다. 24일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3% 넘게 떨어진 온수당 3,9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4,000달러 선이 무너진 건 약 7개월 만입니다. 올해 1월 사상 최고가인 5,594달러와 비교하면 28% 낮은 수준으로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은도 7% 가까이 떨어져 온수당 57달러로 밀렸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날 6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5만 9천 달러까지 떨어져 약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10월의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빠졌습니다. 이 세 자산은 그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투자처로 함께 묶여 거래돼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 흐름이 한꺼번에 역방향으로 풀린 겁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과 은, 비트코인은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물가 지표가 경계감을 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4.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1년 새 평균 4.1% 올랐다는 뜻으로 3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도 3.4% 올라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물가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지표에는 최근의 유가 하락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5세 미만 성인이 사상 최대 규모인 2,5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으로 독립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국의 34세 미만 성인 약 2,520만 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3%로 3명 중 1명꼴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했다가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학 졸업 시기인 22세 기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49%로 팬데믹 이전의 46%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30세에서 34세 연령층의 부모 동거 비율도 올해 13%에 육박해 2000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차례의 대형 경제 충격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 중 대다수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취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25세에서 34세 사이 성인 가운데 약 70%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난 2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은 43만 달러로 2019년보다 34% 상승했으며 중간 월 임대료는 1,673달러로 약 18% 올랐습니다. 반면 젊은 층의 소득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400만 채 규모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 역시 지속되면서 젊은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생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늘었고, 취업 후에도 높은 주거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독립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한 젊은 세대의 독립 연령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뉴요크에서 월드컵 시청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2명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들은 58살 마리아나 발베르데 벨트란 씨와 61살 마리아 살가도 아얄라 씨로 지난 20일 밤 뉴요크 파크 애비뉴와 놀스 7번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뉴요크에 사는 26살 데이비드 자파타 베라를 용의자로 확인했습니다. 자파타 베라는 사고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2급 차량 과실치사와 사망사고 현장 이탈, 부상자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엑세스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버스와 기차, 경전철 요금이 7월 1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2024년 15% 요금 인상안을 시행한 데 이어 매년 7월 1일 3%씩 운임을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새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 편도 요금은 1달러 90센트부터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59달러 10센트까지 책정됩니다. 경전철 편도 요금은 1달러 90센트에서 2달러 65센트 사이, 기차 편도 요금은 1달러 80센트부터 최대 23달러 85센트까지 책정됩니다. 리버라인과 뉴요크 경전철은 편도 1달러 90센트, 허드슨 버겐 경전철은 2달러 65센트입니다. 제7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워싱턴 DC 미의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를 미국 정치권과 주류 사회에 알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 한국전 참전용사, 백악관 관계자, 한인사회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해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그레고리 믹스, 앤디 김, 그레이스 맹, 영김, 톰 수호지 의원 등이 함께했고, 한국 국회에서도 송영길, 조경태, 김영배, 강경숙, 김용만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 64호의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를 기념하고 고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에 따르면 66살 염영진 씨는 지난 15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2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염 씨는 키 5피트 8인치, 몸무게 100파운드에 마른 체형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염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는 테너플라이 경찰서 201-568-5100번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희생 위에 선 오늘의 평화는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 6.25 전쟁 희생자와 참전 용사들께 깊은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